산만함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 교수로서 사람들이 합리적이지는 못할지언정 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전념하고 있다. 고급 통찰센터 창립 멤버이며 부의 감각, 상식 밖의 경제학,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댄 에리얼리 경제심리학 등의 베스트셀러를 썼다. 댄 에리얼리는 비이성적 성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도적인 행동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는 왜 사람들이 형편없는 결정을 하는지, 왜 남을 속이는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왜 거짓말을 하는지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그는 또한 고급 통찰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기관의 창립자이자 소장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드는 비이성적 충동 뒤에 숨은 과학, 그리고 이런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질문. 당신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대개 무심코 내리는 이유를 연구합니다. 이런 결정이 우리의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우선 사람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이메일을 체크하는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침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이죠. 이 생산적인 시간을 희생할 정도로 이메일은 너무나 유혹적인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뭔가 일이 진척되고 있다고 느끼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만약 받은 편지함에서 10개의 이메일을 삭제했다면 뭔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과연 이 행위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는 불확실하죠. 그 다음으로 일정표 캘린더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정표에는 보통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끝낼 수 있는 일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가령 50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중요한 창의적 업무를 끝내는데 보통 이 정도 걸릴 수 있겠죠. 이런 업무는 자연스럽게 일정표에서 배제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기회비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기회비용이란 3달러로 카페라떼 한 잔을 사 먹으면 그 돈을 다른 데에는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시간 또한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훨씬 어려운 경우가 많죠. 뭔가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지만 자신이 포기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이메일을 확인할 때와 50시간 걸리는 일을 할 때와 비교해보죠.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50시간 걸리는 일을 눈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죠. 질문. 이메일은 왜 그렇게 유혹적인 시스템인가요?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무작위 보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쥐가 레버를 100번 누를 때마다 먹이를 준다고 칩시다. 쥐의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죠. 그러나 횟수를 1에서 100까지 무작위로 골라 선택하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도 쥐는 계속해서 레버를 더 많이 누르는 겁니다. 이메일과 SNS도 무작위 보강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를 누르듯이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보통은 별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은 신나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무작위 간격으로 발생하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개념은 선택 설계인데요. 주변 환경이 우리가 내리는 최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뷔페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담는 경우 음식이 진열된 방식, 즉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가 손쉽게 집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맛있는 음식 뒤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등의 진열 방식에 따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는 음식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컴퓨터 안의 세계를 포함한 우리 주변 일상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뛰어들라고 유혹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예를 들어보죠. 그들은 지금부터 20년 후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과 돈을 원할까요?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보세요. 1.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 2. 우리는 주변 세상의 말을 잘 따른다. 3. 우리는 유혹에 그다지 잘 대처하지 못한다. 이 점들을 종합해 보면 재앙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죠. 질문.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유혹이 닥쳤을 때 그에 저항하기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과 SNS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들리면 이를 떨쳐내기는 대단히 힘들죠. 어떤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요. 그때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자가 IT 부서에 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이메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24시간 내내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사실 생산성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죠. 질문. 당신은 유혹을 물리치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제력에는 두 가지 요소, 자제력 문제와 자제력 해법이 있습니다. 자제력 문제는 결국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나중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듀크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랠프 키니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빚어지는 인간의 사망률을 추정해보니 100년 전에는 그 수치가 전체 사망률의 1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 비중이 40%를 조금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다는 건 우리 자신을 죽이는 방법 또한 새로 발명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고칼로리 음식과 비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담배와 흡연도 마찬가지죠. 문자 메시지와 운전도 그렇고요. 이 모두가 자제력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들입니다. 자제력 해법은 우리 스스로 더 나은 행동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헬스클럽에 등록했는데 운동을 거른다면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이 때문에 빠지지 않고 가게 됩니다. 밝혀진 바로는 이 죄책감이 효과는 있지만 지속시간은 짧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죠. 100칼로리짜리 작게 포장된 쿠키팩을 사는 이유도 단지 용량이 적은 만큼 쿠키를 덜 먹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아 고갈이라는 현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계속되는 유혹을 물리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에너지가 필요하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남아있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즉,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질문. 우리가 시간 관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진전의 가시화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일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메일 답장 같은 쉬운 일이라면 1000통의 이메일에 답장한다고 해도 자신이 답장한 이메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문제를 처리할 때는 마치 30시간을 헛되이 보냈고 마지막 30분만 유용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0분 동안에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일이 진척된다는 감각은 한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인 겁니다. 일의 진전 여부를 가시화할 수 있다면 많은 다른 것은 작은 자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펜으로 적으면서 일을 한다면 자신이 처리한 일에 증거물이 남습니다. 자신이 밟아온 경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컴퓨터로 일하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만 보일 뿐이 그 이전의 성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진전 상황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봐야죠.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전 작업물을 단계별로 저장해 둬야 할까요? 매일 새로운 버전의 문서를 작성해 볼까요? 발전의 기록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